수영장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몸무게가 다 빠졌고요. 25kg 이상이요. 지난 12년간 수차례 다이어트를 반복해온 송경자 씨. 그녀에게 최근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운동을 하면서요. 갑자기 가슴 밑이 따끔따끔하게 아프고요. 그리고 등 쪽이 아팠어요. 그리고 소화도 잘 안 되고요. 예전에 이염 증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염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어요. 송경자 씨의 병은 그녀가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 위염일까? 제작팀은 송경자 씨와 함께 병원을 찾았다. 정밀 검사를 통해 담석이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로 한 것이다. 송경자 씨가 호소하는 가슴과 등의 통증. 그것은 담석증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증과 거의 비슷하다. 과연 결과는 어떨까? 담낭 안에 크지는 않은데 조그만 돌들이 여러 개 들어있어요. 담석이 있는 거거든요. 예. 쓸개 속에는 담석이 가득하다. 보시면 쓸개 내부에 하얀 것들 보이죠? 이게 지금 결석인데, 그러니까 이런 돌들을 마치 이제 모래같이 보인다고 그래서 저희가 영어로 이제 샌디스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모래 같은 것들이 모여서 생긴 결석이죠. 이게 하나가 아니고 작은 돌들이 여러 개 모여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다이어트를 해온 송경자 씨. 그녀의 몸에는 왜 담석이 생긴 것일까? 식사를 거르면 간에서는 그 보상작용으로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어낸다. 이것이 담즙과 함께 쓸개에 쌓이는데 정상적인 경우라면 쓸개가 수축작용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내보낸다. 하지만 오래 굶거나 음식 섭취량이 대폭 줄면 쓸개의 수축력이 떨어져 콜레스테롤을 배출하지 못한다. 그 때문에 생긴 것이 콜레스테롤 담석이다. 갑자기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 그 담낭의 수축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결국 어떤 그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담낭에 고이더라도 담낭 자체가 제대로 수축을 해서 그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면은 담석이 생길 일이 없겠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격한 체중 감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담낭의 그 운동력, 그 수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 이런 그 담석의 발생 빈도가 증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다이어트가 담석을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급격하게 살을 빼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고 말한다. 다이어트가 담석의 원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감량 체중을 일주일에 0.5kg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담석은 생기는 부위에 따라 그 치료법이 다른데 담석이 쓸개에 있을 때와 담도에 있을 때 그리고 간에 있을 때로 구분한다. 담낭 담석은 주로 쓸개를 통째 잘라낸다. 떼어내도 생명에 지장이 없는 쓸개와는 달리 간이 없으면 생명에 치명적이다. 그래서 간 내 담석은 매우 신중하게 간의 일부를 절제하는 방식을 선택한다. 담도에 돌이 생기는 담도 담석. 최근 담도 담석은 내시경을 이용한 풍선 확장술로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저게 이제 담석이죠. 담석 찌꺼기가. 이 환자의 경우 십이지장으로 연결되는 담도 끝 부위가 좁다. 담도 안에는 돌이 있다. 한마디로 돌이 십이지장으로 빠져나가기 힘든 상태다. 이런 경우 풍선 확장술을 쓰면 돌이 빠져나오기가 한결 쉽다. 의료팀은 우선 담도에 풍선을 집어넣었다. 풍선을 넣어 담도의 입구를 넓히는 것이다. 수술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의료팀은 우선 담도 끝에 긴 막대 풍선을 집어넣어 공간을 넓힌다. 그 후 풍선을 뺀다. 그 다음 다시 막대기로 돌을 긁어내면 이미 넓어져 있는 담도를 통해 돌이 십이지장으로 내려간다. 대변을 통해 자연 배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 긴 풍선이 보이죠? 엑스레이상으로 보이는 긴 풍선이고요.
풍선을 넓혀서 그다음에 확장한 다음에 풍선을 다시 뺀 겁니다. 빼고 나면 벌써 돌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예, 약간 갈색, 흑갈색의 돌이 지금 여러 개 빠져나오고 있죠. 또 작은 동그란 풍선으로 이제 훑어내는 겁니다. 돌을 지금 계속 6, 7, 8개 정도 나오고 있죠. 이런 돌들은 지금 성분상으로는 되게 이제 빌리루빈 계통의 그런 담석으로 봐야죠. 그렇다면 담석은 모두 수술을 통해 제거해야 하는 것일까? 쓸개에 담석이 있는 환자 중 절반 이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환자들에게서 증상이 발생할 확률은 5% 내외. 때문에 담석이 담낭암을 유발시킬 수 있는 크기인 3cm 이하인 경우 굳이 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담석은 우리가 이제 한 90살 정도가 되면요. 한 6, 70%는 담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평생 동안 담낭에 저류가 있어서 돌이 생기죠. 그러니까 아무 증세가 없는 담낭에 있는 돌은 꼭 수술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을 먹거나 그런데 소화장애가 전혀 없거나 그럴 경우에는 좀 관찰하면서 경과를 보고 그리고 나서 증세가 생기면 수술을 고려하는 것이 그 교과서적으로 원칙적인 그런 방법입니다. 담석과 요로결석을 혼동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요로결석을 방치하면 담석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도 하시는데요. 요로결석과 담석은 전혀 다른 질병입니다. 담석은 간과 쓸개, 담관에서 생기고 요로결석은 콩팥과 요관, 방광에서 주로 나타납니다. 요로결석이 생겼을 경우 일반적으로 좌우 옆구리에 통증이 심하고요. 반면 담석은 오른쪽 상복부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통증이 오죠. 담석이 여성에게 주로 나타나는 반면 요로결석은 여성에 비해 남성 환자가 3배 정도 많습니다. 소변을 통해 흘러나오는 요로결석과 달리 담석이 대변을 통해 배출된다는 점 또한 두 질병의 차이점인데요. 우리 몸에서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돌 담석과 요로결석. 담석을 예방하기 위해선 민물고기 회와 고지방 식사를 자제하시고요. 요로결석의 경우엔 무엇보다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